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올리니스트 이수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까 예고편에서도 보셨듯이 또 소개도 잘 해주셨는데요. 저는 음악에서 영감을 받아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조금은 독특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클래식 입문서 미술관에 간 바이올리니스트를 냈거든요. 저번 주에 굉장히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요. 2쇄 인쇄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의 호응을 보아하니 또 이런 열정적인 눈빛을 보아하니 3쇄 금방 찍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의 주제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것은 흐르기 마련이죠. 특히 클래식 음악이라는 게 무대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같기 때문에 이 흐름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보시면 음악 용어 중에서도 흐름을 의미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이 흐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버리는 건 아닐까? 내가 이것을 영리하게 잘 타고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요구하는 속도에 따라야 된다는 압박감을 많이 느끼시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20대 중반까지는 그런 압박감에 굉장히 많이 시달렸고요. 또 세상이 요구하는 속도에 맞추어 살기 급급했습니다. 저 음표 하나하나 또 박자 하나하나 정확하게 틀리지 않고 연습하고 연주를 해내는 게 저의 이런 임무였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런 모범생 같은 음악을 듣고 과연 감동을 받을 수가 있을까? 그리고 실제로 제가 연주를 하고 나면 이런 말들 많이 해주셨어요. 굉장히 잘하시네요. 테크닉이 굉장히 좋네요. 하지만 제가 듣고 싶었던 말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음악이 나의 마음을 울리네요. 내가 이 음악을 듣고 클래식에 대해서 궁금해지네요. 이런 말을 듣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는데요.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 전국구 미술대회에서 받은 트로피가 아직도 이 다락방에 있습니다. 또 중고등학생 때는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그 누렇게 바른 종이, 또 손끝에 담는 반쪽 이런 것들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림과 음악 그리고 문학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큰 웅덩이 같은 곳에 담겨 있고 그것을 실어 나르는 파이프가 다를 뿐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그림은 제가 20대 중반에 유학을 다녀오고 나서 한국에 있을 때 굉장히 좀 큰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 그린 그림입니다. 저게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사연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저는 16년간, 적어도 16년간의 학창시절을 마치고 한국에 막 왔을 때인데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희생하고 정말 바이올린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자랐는데 이제는 나에게 이런 보상이 주어지겠지.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귀국을 했었는데 현실은 정말 매혹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나, 앞으로 나는 바이올린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큰 고민에 빠져 있었던 시기였었습니다. 그러다가 5월 요맘때쯤 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아카시아 꽃을 보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고요. 그 순간에 이 감정을 그리고 이미지를 오래도록 기록하고 싶어서 이렇게 그 당시에 즐겨 듣던 차이코프스키의 멜로디라는 음악을 들으면서 그림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악을 듣고 있으면 굉장히 이 많은 희망을 그리는 그리고 앞으로 내가 닿고 싶은 그런 곳을 그리는 듯한 음악풍이 흘러요. 잠깐 감상을 해볼게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순간부터, 그러니까 이쯤부터 내 안에 악기로만은, 이 음악만으로는 표현되지 않는 저만의 창의성을 이렇게 그림으로 옮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런 식의 그림을 그려요. 이제 이 곡 역시 클라라의 로망스라는 곡을 듣고 그린 그림이고요. 이런 식으로 일상에서 받은 영감, 일상에서 찍은 사진을 이렇게 편집을 하거나 이제 요즘엔 디지털로 드로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꼭 세상에 이미 나와 있는 기준, 그리고 남들이 걸어간 길을 뒤따라가야 되는 걸까? 내 그림의 색과 선처럼 나만의 흐름을 만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탄생한 게 2015년에 이수민의 사계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지금 봄 팜플렛은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각 계절마다 어울리는 키워드를 잡고 그 키워드와 어울리는 곡들을 선곡하고 연주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린 그림 앞에서 그 화폭 앞에 폭 담겨서 연주를 하고 또 해설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음악을 표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공연, 조금은 독특한 공연 형식을 보고 많은 피드백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공연을 보고 어떤 생각 하실 것 같으세요? 우선 첫 번째 반응은 이랬습니다. 아니 그래도 클래식인데 조금 가볍지 않나? 너무 너만의 감상 아니니? 라는 분들도 계셨고 또 다른 부류는 이랬습니다. 그래서 클래식에 관심이 하나도 없었는데 오늘 이 공연을 보고 약간의 관심이 생겼어요. 혹은 음악에서 이미지가 생생하게 그려지네요. 이런 피드백을 받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알게 되었어요. 음악은 귀로도 들려드릴 수 있지만 눈으로도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양한 감각을 사용하면 이 관객들의 마음에 직접적으로 또 더 빨리 가 닿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런 후기들을 받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힘을 내곤 하는데요. 제가 평소에 하는 생각이 관객들과 연결되지 않는 예술은 죽은 예술이다 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에 좀 오래되고 올드한 이런 틀을 깨고 저만의 약간의 흔들림, 저만의 흐름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림과 음악 또 해설을 접목시킨 공연 혹은 강연을 진행하고 있는 지 지금 11년째인데요. 저의 창의성을 이렇게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무대 위에서는 항상 행복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작은 그리고 약간은 떨리는 마음으로 진행했던 흔들림이 이제는 새로운 저만의 흐름이 되었다는 걸 피부로 실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평소에 일을 할 때는 굉장히 저를 이렇게 갈아 넣으면서 되게 열중적으로 하는 편인데요. 그와 동시에 쉬는 시간도 정말 푹 쉽니다. 그래서 온전한 휴식을 취하곤 하는데 가끔 연습 악기도 잡지 않고 또 음악도 듣지 않고 무작정 밖에 나가서 햇빛을 쐬면서 걷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장르의 예술 장르를 감상을 한다든지 밀렸던 다양한 장르의 책을 읽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만의 시간을 갖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이 곧 나라는 사람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해주는 것 같고요. 또 나만의 창조력을 더 뚜렷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안에서 살아 숨쉬는 작은 감정들의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지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만의 흐름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조바심을 느끼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인생이라는 게 예상치 못한 순간에 굉장히 잘 풀릴 때도 있고요. 그리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생각보다 안 풀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인생은 이런 순간의 연속이구나 라는 걸 이제는 받아들이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목적지와 이 방향성만 명확하다면 조바심 내지 말고 천천히 여러분들만의 흐름을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와 정말 잘 어울리는 음악 용어가 있어요. 바로 템포 루바토라는 건데요. 훔쳐온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악보 위에 그려진 음표들이 정해진 길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8분음표면 8분음표, 4분음표면 4분음표. 그런데 이 길이 안에서 박자를 연주자의 의미로 늘렸다가 늘린 만큼 당겨오는 그런 기법을 음악 용어로 템포 루바토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음악 속에서의 밀당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템포 루바토를 정말 적극적으로 사용했던 작곡가가 있습니다. 바로 19세기 프랑스 출신의 작곡가 쇼팽인데요. 지금 쇼팽 녹턴 9-2번입니다. 잠깐 감상해 볼게요. 네, 이렇게 템포 루바토를 내가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연주자의 역량을 가늠해 볼 수가 있고요. 또 곡의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쇼팽의 곡을 치는 피아니스트처럼 나만의 템포 루바토를 이렇게 여유 있게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흐름이라는 건 꼭 세상의 이 시류를 그리고 누군가를 따라야 하는 게 아니고요. 자신의 색깔과 속도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의 생에서 이런 생각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흐름과 관련된 또 다른 곡을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비발디 사계 중 봄 1악장입니다. 봄 1악장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컬러링 기본음으로 쓰였던 곡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멜로디이지만 이 곡의 악보에는 큰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비밀인지 한번 악보를 보면서 찾아볼까요? 네, 악보 중간중간에 이탈리아어 시구가 쓰여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비발디가 이 음악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런 장면을 묘사한 거예요 라고 직접적으로 시구를 써 넣었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새, 또 시냇물, 갑자기 하늘에 검은 먹구름, 번개, 그리고 봄의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곡입니다. 그래서 대자연의 흐름을 이렇게 악보의 흐름으로 전환시킨 비발디의 봄 1악장 직접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여러분들 큰 박수 주시면 연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에서 봄의 소리, 그리고 시냇물 소리, 천둥번개 다 들으셨나요? 네, 착한 사람에게만 들렸던 걸로. 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약간은 독특한 길을 걷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자, 앞으로의 목표가 뭐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지금의 흐름을 계속 이어나가서 클래식 음악이 길고 고리타분하고 재미없는 음악이 아닌 다양하게 느낄 수 있는, 다양하게 감각할 수 있는 장르로 많은 분들께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음악에 그림을 더하고 또 말에 저만의 사유와 또 경험을 담아서 많은 분들께 닿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여정에, 이런 흐름에 여러분들께서도 동참해 주시고 또 많은 영감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흐름 위에 있나요? 그리고 그 흐름은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지금까지 바이올리니스트 이수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